작년 10월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을 개최할 개최지가 결정됐는데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아시안게임, 그것도 동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계획은 지금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네옴시티를 개발을 해서 거기서 동계 아시안게임을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뿐이 아니죠. 현재 최고의 축구 스타 음바페 선수를 사우디의 알힐랄 구단에서 영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적료만 무려 3억 유로, 그리고 연봉으로 7억 유로를 제안했다는데요. 네, 이 소식이 뜨면서 정말 온 세계에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음바페 선수는 결국에는 7월 27일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만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이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는데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NBA 스타인 야니스 아데토쿤보 선수는 내가 가면 안 될까요?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사인 볼트 선수 이미 은퇴를 했는데 내가 그 돈 주면 은퇴 번복을 생각해 보겠다 라는 이야기도 했죠. 이게 정말 엄청난 돈인 게 20번째 시즌을 마친 르브론 제임스 선수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약 6,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축구를 할 걸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음바페 선수뿐 아니라 메시 선수한테도 엄청난 오퍼가 있었죠. 알힐랄에서 2년 계약으로 8억 유로, 1조 1,200억 원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물론 메시 선수도 이를 거절하고 결국 마이애미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미 사우디로 간 호날두 선수, 그리고 벤제마 선수, 캉테 선수를 포함해서 음바페, 메시까지 다 끌어들이려고 했다. 축구계의 스타들은 다 끌어들이려고 했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국제 스포츠계에서 그야말로 센터로 떠오르면서 정말 대단한 스타 선수들을 다 모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까지 개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계획의 뒤에는 그분이 계시죠.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입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스포츠에 관심을 보이고 투자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WWE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매년 2번의 WWE 게임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를 하는 10년짜리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스포츠 분야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019년 12월에 디리아에서 열렸었던 앤서니 조슈아, 앤디 루이즈의 2차전 경기였죠. 또 디리아컵이라는 테니스 토너먼트도 개최를 했고요. 경마대회도 개최를 합니다. 2021년 1월에는 리오넬 메시 선수가 자신의 SNS에 사우디 관광을 홍보하기로 3년짜리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계약의 금액이 2,5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4억 달러를 들여서 사들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헉하면서 정말 사우디가 스포츠계를 접수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것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사우디의 알 나스르로 이적을 하면서입니다. 사실 축구만큼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것은 골프 리그입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난해에 골프 리브 인베스트먼트를 설립을 하고 사우디의 리브 투어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전 세계 골프를 꽉 잡고 있는 PGA 투어하고 격돌을 하게 되는데요. PGA 투어는 지금까지 모든 골프 선수들의 꿈의 무대이기도 했죠. 그런데 필 미켈슨, 세르지오 가르시아, 더스틴 존슨 이런 정말 골프계 탑 랭커들이 PGA를 떠나서 리브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PGA에서는 이들 선수들의 PGA 경기 출전을 막겠다라는 경고까지 날렸는데요. 그러면은 이 선수들은 도대체 왜 리브로 떠난 것이냐?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꼭 뒤에 이것이 있다라고 했죠. 네, 돈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룰들이 PGA 투어보다 리브 투어가 선수들에게 좀 더 유리하고 편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올해 마스터즈 대회에는 PGA 투어에 속한 선수들 그리고 리브에 속한 선수들이 격돌을 하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우승은 PGA의 존 람 선수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6월에 PGA와 리브가 병합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것을 두고 그냥 스포츠계에서만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미국 정계에서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의 상원에서는 이 협상 딜의 뒷면을 찾아봐야 된다.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특히 이것이 전형적인 스포츠를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그런 의도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미국 법무부에서도 이 딜 뒤에 뭔가 오간 어떤 이면계약이 있는 게 아니냐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리브가 얼마나 막대한 자금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PGA 혼자서 싸우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이렇게 공격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포츠 투자, 이것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 2030은 2016년 빈살만 왕세자에 의해서 발표가 된 것인데요. 한마디로 국가 경제가 석유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고 이런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포괄적인 계획이 담긴 것이 바로 비전 2030입니다. 사우디 경제에 있어서 수출의 70%는 석유 그리고 여러 가지 광물 자원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광물 자원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서 사우디 경제도 출렁이게 되고 또 최근 들어서는 그린 에너지 열풍이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1970년대부터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 이렇다 할 국내적인 생산 활동이 별로 없이도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줘왔던 거죠. 굳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잡아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으면은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실업급여들이 나오게 되니까 굳이 힘들어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형적인 고비용 저생산 국가가 됐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 민간 기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특히 이 민간 부문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외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그런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이 지속되기가 힘든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출렁이게 되면 국가 재정도 아무래도 불안해지게 되고 또 미국 같은 경우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지역에 대한 석유의 의존도가 높았었는데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의존도가 낮아지고 또 중동에서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그리고 기억들 하시겠지만 2015년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파기가 되었지만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러면 이란이 다시 국제사회로 나오게 되고 오일이라든 천연가스를 생산을 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것이 비전 2030입니다. 그렇게 경제개혁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경제 다각화 및 정부의 공공서비스도 민영화를 하려는 계획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아람코의 상장도 그런 계획의 일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외국 자본들을 유치를 해서 재정 부담을 좀 덜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데요. 근데 민영화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그리고 임금 삭감. 효율적인 경영이 핵심인 민간 사업은 당연히 구조조정이라든지 임금 삭감이라는 아픈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금이 있어서 이걸 어찌저찌 끌고 간다고 해도 이게 지속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제공이나 보조금에 익숙해져 있던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이 이런 혹독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임금 삭감을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경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가 되면 과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며 현재 이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는 안전할 것이냐 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업률은 10%에 육박하고요. 특히 청년 실업률은 30% 가까이 됩니다. 또 근데 이 사우디가 종교 국가이고 이걸 견제하다 보니까 여성에게 문을 여는 것은 또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 2030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한꺼번에 잘 추진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 산업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포츠계의 투자를 또 모두가 고운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에 관해서는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 야심차게 내놓은 네옴시티 계획에 같이 발맞춰서 여기서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중에서 해발 2600m 고원에 있는 네옴시티의 트로지나라는 지역에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겠다라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계획입니다. 이곳은 주변 지역에 비해서 온도도 평균 10도 정도가 낮고 겨울에는 눈도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스키와 같은 종목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인공눈은 어떻게 만드나요? 물로 만들죠. 여기는 사막입니다. 물론 어디선가 물을 끌어오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생태계라든지 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인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키 선수들이라든지 각국의 스키 협회,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에서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를 두고 비판하는 여론이 좀 높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걸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스포츠 워싱입니다.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가스쿠지 살해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었던 빈 살만 왕세자가 잠시 주춤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상황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공개 참수형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국제인권단체에서는 항상 주시하고 있고 또 비판을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스포츠 리그를 사들이고 선수들을 모으고 그리고 화려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를 해서 뭔가 좀 분산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2018년 가스쿠지 살해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포츠 산업 투자가 훨씬 더 금액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니다, 우리도 경제적으로 산업 구조를 좀 바꿔야 되고 또 다각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운동을 좀 해야 된다 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17번째로 과체중 비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이렇게 스포츠 산업을 육성을 해서 운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그러면 아이들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과체중이나 비만 문제도 좀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학계에서는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스포츠 산업에도 열성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2의 아랍 스프링이죠. 2011년, 12년 아랍에서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아파 집단이 종파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탄압하는 것을 멈춰달라라며 요구를 하고 또 시위를 했었죠. 건너편에서 이란이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자국 내에서 시아파들의 시위라니. 그런데 여기다가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또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는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국민들이 만족하고 공화정을 세운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한쪽으로는 딴 생각을 못하게 입을 막고 다른 한쪽으로는 또 다른 즐거움을 주자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늘 항상 떠올리는 문구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가 한 이야기가 있죠. 빵과 서커스.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향락과 오락거리를 제공해주니까 이 로마 시민들이 권력을 견제하거나 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거기에 빠져서 산다라는 이야기를 빗대서 한 건데요. 그런데 그 서커스가 돈이 될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적극적인 스포츠 산업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빈살만 왕세자의 스포츠 산업 투자 과연 어떻게 성공을 이룰지, 그리고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은 어떻게 치러질지, 그리고 비전 2030은 잘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볼 텐데요. 이쯤에서 한마디 드리자면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엑스포 하나쯤은 우리한테 주시죠.